손가락에서 한의원에 그래도 손가락이 아파서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은 아마 오늘 얘기하는 이 퇴행성 관절일 거예요. 퇴행성 관절이 뭔지 아세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건 결국 많이 사용해서 관절이 좀 닳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 중에 하나가 손이죠. 손가락.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손가락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관절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약하기 때문이죠. 자,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은, 자, 어느 손가락에 지금 관절염이 생겼을까요? 맞춰보세요. 자, 오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어느 손가락에 지금 문제가 생겼을까요? 2번. 몇 번? 2번. 1번. 2번. 2번. 네, 다들 잘 아시네요. 뭘 보고 하셨어요? 여기가 톡 튀어나왔죠. 그렇죠? 관절끼리 서로 마찰을 빚다 보니까, 뼈끼리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뼈가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지고 튀어나와 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입니다. 자, 일단 초기에는 그래도 관절은 좀 부드럽게 조금 아프기는 한데 그다지 외견상 별로 티는 안 나요. 근데 조금 더 닳기 시작하면 이제 뼈돌기가 조금 튀어나오고 혹은 좀 욱신욱신거리기도 하고 이런 염증 단계를 거칩니다. 이제 말기까지 가면은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버려요. 그래서 아주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뻣뻣하게 되고 그리고 관절이 좀 많이 튀어나오게 되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죠. 3단계 정도까지 가서 이제 다 튀어나왔다. 다시 원상복귀가 될까요? 안 돼요. 이 뼈의 관절의 구조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예전 상태만큼 원상복귀가 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좀 피가 잘 돌게 하면은 좀 쓸만해질 거예요. 그래서 끄트머리 관절에 부어오르는 걸 우리가 해버된 결절이라고 부르고요. 요 가운데 결절이 보차드 결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은 요 끄트머리 부분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물론 가운데 마디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가운데 마디만 특징적으로 열 손가락에 다 붙는 거는 류마티스일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하고 류마티스를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결국에는 확진을 하게 되고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관절이 지금 간격이 정상적인 간격이 아니고 문드러지고 좀 하얗게 석회화가 되어 있는 그런 소견들이 보이죠. 이걸 보고는 이제 우리가 확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를 굳이 찍지 않더라도 임상적인 증상들, 아까처럼 이렇게 끄트머리 관절이 좀 부어 있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뻣뻣해가지고 잘 안 쥐어지는데 또 한참 움직이다 보면 좀 움직일만 해져요. 근데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날 그날 저녁에 또 많이 욱신거리고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 사람 관절염이 생겼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굳이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그 손가락을 좀 잘 보호해주고 염증기 단계일 때 가만히 있어 좀 욱신거리고 할 때는 손가락을 안 움직이고 보호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보호장구들을 착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만 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한두 마디 정도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아픈 손가락 마디를 이렇게 테이프를 감고 한 달 정도만 생활을 하면은 보통은 다시 정상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요. 아니면은 좀 전체적으로 손이 많이 뻣뻣하고 아침에 쥐기가 좀 힘들어진다라는 건 피가 잘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파라핀 부스에다가 손을 담가 놓고 손을 뜨겁게 해주면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회복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관절이 퇴행화가 되면은 잘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자, 관절이 뻣뻣해지고 정상적으로 다 꺾이지가 않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관절을 좀 꺾어주고 움직여주고 풀어주고 펴주고 하면서 손가락을 잡고 일부러 좀 꺾어주고 움직이면은 관절이 움직임이 조금씩 회복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이렇게 쉬면서 좀 비틀고 꺾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한의원에서 치료할 때는 일단은 퇴행성이라는 거는 낡았다는 얘기예요. 기계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낡아서 녹이 슬기도 하고 중고가 돼요. 녹이 슬어서 이제 기계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삐그덕 거리는데 조금 움직이다 보면 또 좀 나아지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 퇴행성 관절도 처음에 움직이려고 그러면 삐그덕 뻣뻣하다가 좀 움직이다 보면 좀 움직일만 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낡은 기계도 그래도 다시 나사 좀 잘 조여주고 기름칠 좀 해주고 녹을 좀 벗겨내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은 더 쓸만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절도 좀 이렇게 피가 잘 통하게 하고 영양을 좀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또 좀 웬만큼 쓸만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어깨동무한의원에서는 가장 1차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한테 봉독하고 강고란 조합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봉독을 맞으면 빨갛게 부어오르잖아요. 피가 많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평소보다 피가 많이 고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독을 맞고 나면 그 부위에 혈류 흐름이 그 다음에 면역세포량이 평상시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모여들면서 공사가 좀 지지부진하던 게 아주 활발하게 이제 공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재료가 없으면 또 공사가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지를 않겠죠. 그래서 강고란이라는 처방은 연골, 특히 이제 관절 연골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처방이에요. 그래서 진통제처럼 먹자마자 바로 좋아지지는 않지만 한 2달 이상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나면은 관절이 좀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저희는 한 80% 이상의 관절염 환자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걸로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뭐 도침으로 이걸 뜯어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이제 어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으시네요. 자, 손가락이 아프다. 그럼 어디 가시면 된다고요? 어깨동무원이요. 아, 네, 좋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이렇게 손가락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 있다 그러면은 방금 알려드린 내용들 잘 전해주시고 혹시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되면 같이 모시고 나오시면 저희가 또 잘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